지금까지 투부정사와 ing의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을 살펴볼게요.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문장이 완벽할 때 들어가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즉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목적이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I study hard to go to the university 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to go to the university 라는 구문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감정의 원인으로 쓰이는데요. 해석은 뭐뭐 하게 되어서 라고 합니다. 감정의 원인이니 투부정사 앞에는 감정과 관련된 내용이나 단어가 나오면 이 용법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I was excited to invite my friend 하면 나는 흥분되어졌다, 흥분이 되었다. To invite my friend, 내 친구를 초대하게 되어서 라고 to invite my friend가 앞에 나오는 excited, 흥분된 이라는 형용사의 감정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목적이나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을 해보고 뜻이 이상하면 결과로 해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I grew up to be a teacher 하면 나는 자랐다. 이때 to be a teacher를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투부정사 앞에 나온 grew up, 자랐다라는 표현이 감정과 관련된 동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결과로 해석하면 되는데 결과는 목적이나 감정의 원인과는 다르게 순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I grew up, 나는 자랐다. To be a teacher, 그리고 선생님이 되었다. 즉, 나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결과 용법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 다른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볼게요. She lived to be 90 years old 하면 그녀는 살았다. 90살이 되기 위해서? 이상하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live라는 동사가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녀는 살아서 90살이 되셨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only to 부정사도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부정적인 결과, 아쉬운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I studied hard only to fail the test 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only to 부정사는 결과적인 용법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투부정사를 판단의 근거로 보아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you must be crazy, 너는 미친 게 틀림없다. to believe it, 그것을 믿다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투부정사는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is book is difficult. 이 책은 어렵다. To read, 읽기에. 여기서는 to read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 difficult를 꾸며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g의 부사적 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투부정사를 활용한 표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to 구문과 enough to 구문이 있는데요. 일단 to 구문 먼저 살펴볼게요. to 구문은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so, that, can't 구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문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I was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했다. To go out. 나가기에는. 여기서는 to go out이 앞에 나오는 tired를 꾸며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to 구문을 so that can't 구문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I was too tired라는 문장에서 to를 so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that을 넣어주고 that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문장이 나와야겠죠. 주어는 앞에 나왔던 I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n't를 넣어줘야 하는데 앞에 나온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can't가 아닌 couldn't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o out을 넣어주면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go out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즉, 나는 너무 피곤했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갈 수 없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enough to 구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enough to 구문은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한 이라는 뜻으로 아까 나왔던 to 구문과는 반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문장으로 바꿀 때에도 so that can 구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He was strong. 그는 튼튼했다. Enough to carry the rock. 그 바위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그 바위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튼튼했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이 문장을 so that can 구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strong 앞에 so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that을 붙인 다음에 주어를 가져와야겠죠. 주어는 앞에 나왔던 he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n을 넣어주면 되는데 앞에 나온 비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므로 마찬가지로 뒤에도 can이 아니라 could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arry the rock 이라는 구문을 가져오면 he was so strong that he could carry the rock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해석해보면 그는 너무 힘이 세서 그는 그 바위를 옮길 수 있었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네요.